제보가 왜 그래? 박민수는 놀라서 외쳤다. 막 이사 온 시골집 뒷마당에서 시추 제보기가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먼지가 흩날리고 오후 햇살이 땅을 비췄다. 제보기의 발끝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드러났다. 낡은 목걸이, 그리고 그 밑에 천조각. 그 순간 민수는 알았다. 이 집엔 뭔가가 있다. 박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경기 침체는 그를 무너뜨렸다. 직원 월급을 주지 못했을 때 그는 깨달았다. 이제 나도 더는 버틸 수 없구나. 모든 걸 정리하고 빚만 남았다. 그때 아내 혜진이 말했다.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민수를 일으켰다. 그들은 충북의 한 마을로 향했다. 오래된 기와집, 작은 텃밭, 그리고 제복이. 낡았지만 햇살이 좋았다. 낯설지만 어딘가 따뜻한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엔 매일 반복되는 잔잔한 일상이 있었다. 아침엔 이웃의 인사, 저녁엔 별빛 아래의 고요. 여보, 여기 공기 참 좋다. 사람들도 다 정겹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아직도 패배자라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제복이는 매일 뒷마당을 서성이며 코를 킁킁댔다. 그날 오후, 민수는 텃밭을 일구고 있었다. 그런데 제복이가 갑자기 흙을 파기 시작했다. Oh my God. 처음엔 장난인 줄 You found it. 알았다. 야, 제보가. 그만해. 하지만 제복이는 멈추지 않았다. 땅속에서 딱딱한 소리가 났다. 민수가 다가가자 녹슨 목걸이가 나왔다. 그 밑엔 낡은 천조각. 천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은지 2010.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민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님, 혹시 은지라는 분 아세요? 그 집 말이오. 예전에 어린 딸 하나 있던 부부가 살았지. 그런데 그 애가 사라졌어 하루아침에. 그 일 이후로 그 부부는 집을 떠났어.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이가 사라진 집. 그리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날 밤 민수는 제복이를 안으며 속삭였다.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다음 날 경찰이 도착했다. 조사 결과 인체 흔적은 없었다. 단지 아이의 유품만 남아 있었다. 은지라는 아이, 실종 신고는 있었지만 미제로 남았어요. 15년 전 사건입니다. 며칠 뒤 한 여성이 찾아왔다. 김영자. 이 집의 전주인이었다. 그 목걸이 제 딸 거예요, 은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키웠어요. 그날 은지가 놀이터에 간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놓치지 않았다. 목걸이와 함께 나온 천조각에서 미세한 DNA 흔적이 발견됐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기록이 없었다. 범인이 전과가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형사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했다.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 단서는 끊겼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우연히 마을 구멍가게 앞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2010년 마을 체육대회 사진. 그 안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형사님,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만 유독 카메라를 피하고 있어요. 사진 속 남자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돌린 채였다. 박 형사는 즉시 이장을 찾아갔다. 아, 그 사람. 최철호라고 당시 마을 관리 일을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사건 직후 갑자기 그만두고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강원도 어디라고 들었는데. 박 형사는 전국 주민등록 기록을 뒤졌다. 하지만 최철호는 주소를 여러 번 옮겼다.
추적은 쉽지 않았다. 민수는 형사를 도왔다. SNS, 지역 커뮤니티, 오래된 신문 기사까지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원도 산골 마을의 작은 농장에서 최철호의 이름을 발견했다. 형사님 찾았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며칠 뒤 박 형사와 민수는 강원도의 외딴 농장을 찾아갔다. 쓸쓸한 곳이었다. 최철호 씨 계십니까? 문이 열렸다. 나이든 남자가 나왔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최철호였다.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2010년 은지 실종 사건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철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당신이 묻은 거 아닙니까? 집 뒤편에 최철호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그는 주저앉았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은지를 우연히 봤어요. 놀이터에서 혼자 울고 있었죠. 집으로 데려다 주려 했는데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그러다 산길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돌에 부딪혔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 묻었어요. 그리고 집 뒤편에 아이가 아끼던 목걸이만 묻어뒀어요. 매일. 그게 저를 괴롭혔어요. 당신은 도망쳤고 그 가족은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최철호는 체포됐다. 오랜 미제 사건이 마침내 해결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진짜 끝은 이제부터였다. 며칠 후, 민수 가족은 영자를 다시 초대했다. 저녁 식탁엔 잔잔한 대화가 흘렀다. 은지를 찾았어요. 산속에서 이제는 비로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집이 은지의 마지막 흔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제보기를 쓰다듬었다. 제보기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말없이. 민수 가족은 뒷마당을 정원으로 꾸몄다. 아이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세웠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엔 벌이 날아들었다. 이제 진짜 집 같아. 그래. 이젠 시작이야. 제보기는 그 정원 앞에 앉았다. 그리고 더는 땅을 파지 않았다. 그것만이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잃었던 마음을 다시 찾는 일,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다. 여보, 저기 봐요. 제복이 또 누워있네요. 그래, 오늘도 햇살 아래서. 어떤 비밀은 땅 속에 묻힌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작은 발이 파헤쳐 세상에 내놓는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인생 FM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